조선시대 대표적인 검의 종류로는 환도, 장도, 창포검, 횟대, 좌장검이 있습니다. 그중 환도는 길이가 짧고 등 쪽으로 약간 휘어있는 군사용 검으로 손잡이와 칼날 사이에 환형의 보호대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의 검은 칼날에 호랑이나 용의 무늬를 새기는 장식적인 요소가 강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멋진 위용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조선검입니다. 검의 날부터 검을 보호하는 검집까지 정용훈 도검장이 직접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가마에 불을 붙입니다. 검의 용도에 맞는 철을 선택한 후 가마에서 가스불로 철을 달고 칼의 모양을 신중하게 잡아 나갑니다. 철은 주로 탄소광, 특수광, 하이스광을 많이 사용하는데 탄소광은 경도는 좋지만 인장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한 특수광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검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 소요되는데요. 참고로 도검 제작은 총포도검류 관리법에 의해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제작이 가능합니다. 도검은 정확하게는 외날을 도라고 부르고 양날을 검이라고 지칭합니다. 편의상 도검이라는 단어에 포함시켜 부르지만 굳이 나누자면 외날은 도, 양날은 검이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제작하는 검은 등 쪽으로 약간 휘어있는 환도의 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곡선이 예쁘게 잘 나왔는지 여러 번 체크하고 다듬어 줍니다. 완벽합니다. 다음 공정은 연마 작업입니다. 쇠는 달궈서 두드리면 표면에 불순물이 형성되어 울퉁불퉁해지는데 이를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갈아줍니다. 자칫하면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철의 양면을 갈아냅니다. 그라인더를 활용해 1차적으로 날을 세우고 나면 더 세심하게 회전하는 벨트로 된 사포에 갈아 칼날을 예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철이 등장하기 전엔 동으로 만든 검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원삼국 시대부터 철제칼이 등장하며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전쟁 무기로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철기 문화의 유입과 확산을 통해 한국식의 청동기는 급격히 줄어들고 강력한 철제검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정은 담금질입니다. 이 작업은 검의 기본이 되는 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가스불로 철에 그을림을 생기게 하여 문양을 만들어줍니다. 이 통의 가장 아래에는 물이 채워져 있고 그 위에는 기름이 떠 있습니다. 기름을 통과해서 물 쪽으로 내려가며 식혀줍니다. 담금질은 한 번에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쇠가 삭아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담금질이 완료되면 다시 연마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은빛 검의 형체가 갖춰집니다. 이 연마 작업만 꼬박 하루가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 검의 완성도와 직결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갈다 보면 손을 베이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작업하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마 작업이 완료되면 검에 용을 새겨줍니다. 연필로 도안을 그려준 다음 조각하듯이 깎아낼 예정입니다. 도안 작업이 완료되면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날카로운 칼을 망치로 때려가며 조각합니다. 조금씩 용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잠시 집중해서 감상하시죠. 이제 검날은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도올을 제작합니다. 도올은 검의 손잡이, 검날, 코등이가 결합되는 부분에 끼워져서 이것들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올에 무늬를 새겨줍니다.
완성된 도우를 끼워줍니다. 이제부터 철이 아닌 목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검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검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검집을 만들기 위해서죠. 검신 사이즈에 맞게 나무를 재단합니다. 재단한 목재를 반으로 갈라줍니다. 기계로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목재를 고정하고 검신을 올려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반으로 절단한 두 개의 목재의 가운데 부분에 홈을 파내고 두 개를 다시 붙이면 검이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헐렁하게 되면 다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작업합니다. 딱 맞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깎아줍니다. 이제 이 두 개를 다시 이어 붙입니다. 검집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표면을 다듬고 깎아 검집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생각보다 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손잡이도 같은 둘레로 깎고 다듬어줍니다. 검 하나를 만드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만큼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완성입니다. 검집이 완성되면 가죽을 덮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소나 염소 가죽이 아닌 특이한 가죽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가오리 가죽입니다. 흔히 어피라고 표현합니다. 뜨거운 물에 하루 정도 담궈둔 뒤 재단합니다. 재단이 완료되면 한 번 더 다듬어 줍니다. 다시 뜨거운 물에 담궈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가죽이 부드러워지면 검집과 손잡이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한 뒤 3일 정도 건조시킵니다. 검집은 또 다른 방패이기 때문에 칼에 맞아도 쉽게 잘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가오리 가죽은 굳으면 아주 딱딱해지기 때문에 가오리 가죽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건조시켜줍니다. 그냥 보기에도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다시 가죽을 벗겨냅니다. 검집과 손잡이에 딱 맞는 사이즈로 다시 재단합니다. 재단이 완료되면 접착제를 발라 다시 감싸줍니다. 손잡이 부분입니다. 테이프로 다시 고정하고 접착제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검날 부분입니다. 접착제가 다 굳으면 테이프를 뜯어냅니다. 이제 외관은 다 완성되었고 색을 입혀줄 차례입니다. 이번에 제작할 검집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적당량의 염료와 첨가제를 혼합하여 염색 과정을 거칩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 발라줍니다. 다시 하루 정도 건조시킵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이 연마 과정을 통해 표면이 매끄럽게 만들어집니다.
검집의 외관은 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금속 장식을 추가해 꾸며줍니다. 조선검의 특징은 무기의 역할과 더불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왕실에서 제작된 특별한 검들은 권위와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화기의 발달로 검의 실용성이 감소했지만 상징적 의미와 예술성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검으로는 인검, 사인검, 삼인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검들은 왕실에서 직접 제작해 주요 대신들에게 하사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었다고 합니다. 도검장 선생님의 손가락을 보면 많은 생각이 납니다. 검을 제작하기 위해 박물관에 고증된 자료와 논문을 토대로 학계 교수분들과 협력해서 재현하고 계신데, 검을 제작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 기술을 배우러 왔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한 달을 못 넘기고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에서 가끔 보였던 젊은 분은 도검장 선생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도검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 어느 하나도 한 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숫돌을 이용해 칼에 날을 갈아줍니다. 이제 각 요소들을 결합하면 검이 완성됩니다. 너무 예쁜데요? 완성된 검은 정용훈 도검장의 테스트를 거쳐 비로소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깔끔한 절단면이 보이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